연방 요원들이 헌터 바이든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수사에 정통한 사람을 인용해서 수개월 전 수사관들이 헌터 바이든을 상대로 실행 가능한 형사사건을 집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조사들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이제 한 군데 다 모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이제 수사를 종합해서 본격적으로 기소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2020년 12월에 자신의 세무 상태에 대해서 델라웨어 연방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고, 이 문제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내가 내 업무를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헌터 바이든 쪽에서는 약 200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게 자꾸 드러나면서 200만 달러라는 세금을 냈다는 것이죠. 그 발표 이후에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인 크리스 클라크는 워싱턴 포스트에 제출한 서면 성명에서 수사관들이 진행 중인 대배심 절차에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 보도한 내용, 헌터 바이든은 이제 기소당할 충분한 증거를 FBI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결국에는 대배심 재판 과정 중에 있던 자료가 밖으로 유출된 거다. 이렇게 유출된 것은 결국은 연방정부 내에, 그러니까 FBI 내에 누군가가 유출을 해주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자체를, 그것을 언론에다가 흘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다라고 지금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쪽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이 기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이 헌터 바이든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사에서 출처로 인용한 요원은 분명히 그런 중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거 중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법무부가 그런 악덕 행위자들을 부지런히 수사하고 기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적절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대로 우리는 이 사건의 검사들이 요원들에 의해 제공된 증거뿐만 아니라 변호인 측 증인을 포함한 이 사건의 다른 모든 증인들에 대해서도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만 가지고 검사들이 그걸 가지고 정당화하거나 기소하겠다라고 덤벼들면 곤란할 것이다. 변호사 측에서 제공한 증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공평하게 검토해 줘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FBI에서 누가 내부 고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료를 흘린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되니까 법무부에서 그 사람 누군지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하고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은 아들 헌터 바이든과 해외 사업 거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시절에 여러 가지 행적들을 되짚어 보면, 그리고 또 그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헌터 바이든이 잃어버렸던 노트북에서 나오는 것이죠. 수리해달라고 맡겨놨는데 찾아가지 않았던 그 노트북에서 주고받았던 이메일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헌터 바이든과 함께 러시아의 억만장자 옐레나 바투리나와 그의 남편 유리 루즈코프는 예전에 모스크바 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미 참가자 명단에 다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참석하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만찬에 헌터와 조가 같이 참석을 한다. 부통령 자격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의 해외 사업에 대해서 나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아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조 바이든은 거짓말했던 거다라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헌터 바이든한테 지금 수사력에 집중되었던 부분은, 초기에는 이 델라웨어에 있는 데이비드 와이즈라는 이 연방 검사가 이 세무 관련한 수사에 집중을 했었고요. 근데 세무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헌터 바이든은 빠져나가려고 세금을 다 냈습니다. 일단 200만 불 정도는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이즈 검사가 하고 있었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지금 걸릴 문제가 사실상 없어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FBI 측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얘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총. 예. 이 몸이 누구의 몸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진은 이 사람 노트북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예. 근데 이 총을 들고 있는데 이 총을 어떻게 구입을 했을까? 왜냐하면은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 총기를 살 때에 분명히 본인이 마약하지 않는다, 마약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안 한다라고 체크를 해야 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면 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하나 나와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세무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200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불법을 저지른 그런 행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재판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기소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검사인데 이 데이비드 와이즈 연방검사는 2017년에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검사입니다. 그러니 기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만 있다면 그러면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장남 이 헌터 바이든을 갖다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헌터 바이든을 보호해 주려다가 조 바이든도 함께 쇠고랑을 찰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가능성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바이든을 범죄로 기소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이 그의 아버지가 2020년 선거에서 승리하기 전후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업 거래에 부패 혐의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뉴스맥스에서는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추락시키기 위해서 5만 가지 음해를 저질렀던 러시아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해를 저질렀던 이들이 결국은 해외 사업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을 했고 또 이런 총기를 구입하는 과정 중에 총기 규제를 부르짖는 그들이 총기를 구입하면서 거짓말하고 총을 사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들의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적인 파급은 상당히 클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는 분명하게 본인들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했던 남들한테는 총 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총을 아주 거짓말해가면서 불법적으로 총을 산 남들한테는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세금 내라 세금을 징수하는 IRS 요원 8만 명을 추가로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들은 뒷구녕으로 세금 안 내고 돈을 축적을 했던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여튼 언제 기소 소식이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소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